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이상기후, 이 라니냐 때문에 최근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이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한국 경제도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전반적인 흐름,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부터 먼저 이야기 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제 반값 유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사기다. 석유, 석탄, 가스 우리는 막 시추 탐사 막 소용한다. 다시 가스와 석유의 시대로 돌아간다. 천연가스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G 이야기, 천연가스 시추 이야기, 가스 얘기들, 가스 관련주 주가도 좋고요. 네. 누릴 베이비 누릴입니다. 이제 네. 가스 쪽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이전에 이 천연가스에 대한 흐름부터 좀 살펴보죠. 말씀 주신 대로 원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그걸 통한 것으로 말씀 주신 석탄 대체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스 발전까지도 다 대체될 거라고 그렇죠. 해왔다가 바이든은 다 막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오면서 가스 발전이 다시금 부각되고 하필이면 또 이 기간 동안 바이든 때 AI가 부각되면서 AI가 상당 부분 전력 소비를 가져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스 발전에 대한 수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스 발전소는 다른 거에 비해서 짓는데도 얼마 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 2년이면 짓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스 발전이 바로 트럼프 4년 안에 충분히 많이 생길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라니냐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행스럽게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겨울에 그렇게까지는 안 추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겨울이 또 좀 마침 또 춥습니다. 그래요? 이러다 보고 또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유럽이 하나하나 다 끊어가다가 지금은 대부분 이번 겨울에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조차도 거기에 맞춰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수요가 다시금 커지는 측면 플러스 러시아라는 세계 최대 공급원 자체가 위축되면서 네.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이 생각보다는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이 전 세계에서 또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 중 네네. 하나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와야 할 배들이 중간에 딴 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천연가스의 그러한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래프를 보니까 작년 8월, 9월부터 거의 80% 이상 이 가스 가격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때가 아마 거의 톤당 2,000달러 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4달러를 2달러에서 4달러까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대표님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저렇게 수요도 많이 나오고 러시아 가스도 막히고 춥고 근데 한켠에서는 지금 막 팔아 셰일 가스를 막 탐사하고 시추해라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확대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은 어떤가요? 그걸 10년 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적어도 미국에서 현재 천연가스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네. 바로 생산량이 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실은 의견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오바마 때부터 지금 트럼프가 내주겠다는 대체적인 우리나라 이번에 좀 아쉽게도 안 됐던 대륙붕 쪽에서 나오는 예. 그런 동해 가스전 같은 이런 예. 식으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그걸 많이 열어주겠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빅오일이라는 대형 회사들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내줄지언정 그것이 실제로 원유 생산량,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포함해서 천연가스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생산하면 바로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아시겠지만 얼려갖고 해외로 나가려면 네. 얼려서 배에 실어서 가면 그걸 수입해갖고 이걸 다시 녹여서 가스를 만들어서 다시 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고 대략 한 20년 계약을 가지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4년 하에 이 모든 공급망 자체가 구축되는 것이 생각보다는 급격하게 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가스 발전 자체는 미국 내에서 늘 수 막 개발하고 있는데 해도 공급 자체가 그걸 못 따라가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그로 인해서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게 안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승세 지속이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자 우리 송재용 대표께서는 오히려 정반대, 오히려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음은 유가, 국제 유가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하겠다, 반값 유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란이고 이란을 이렇게 제재하는 게 과연 반값 유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란 제재. 사실 이란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유, 석유죠. 예, 네. 원유 생산 수출이거든요. 세계 한 5위에서 7위 사이 되고 절반은 자기네가 자체 소비하고 절반은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 그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트럼프 일기 때 다 네, 막았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 때도 그걸 유지하다가 네. 마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 그때 130불까지 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첫 번째 한 게 조용히 이란 보고 수출하는 거를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준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130불까지 갔던 유가 떨어지게 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갖고 있던 전략 비축유 한 7억 배럴까지 꽉 채웠던 것을 거의 절반을 쏟아내면서 현재의 70불대 유가로 하향 안정화시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트럼프가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기 막는다. 시작하면 네. 과거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말씀 주신 반값 유가를 만드는 데는 스스로 걸림돌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만만한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온통 칼날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이란에서 뒤로 원유 사들이고 러시아가 못 파는 것들 뒤로 싸게 사들이면서 이게 중국만 좋은 일 자꾸만 시키니까 그래서 또 이란을 제재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예. 그게 정확히 맞고요. 예. 그게 이제 중국과 인도죠, 정확히는. 예, 인도도 희희낙낙하고 있고요. 예,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거의 절반 반값인 러시아하고 이란산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기 네.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한쪽을 때리면 반대편에서 중국과 인도 정제 회사들이 있죠. 정유 회사들이 큰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생각만큼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게 바이든 4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 나라 안에서 사실은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사실 그래갖고 공급을 엄청나게 더 늘려갖고 전 세계 유가를 낮추는 게 목표인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베센트가 얘기한 333 정책, 네. GDP 3%, 그다음에 재정 적자 3% 3%, 수준, 네. 마지막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 생산. 지금 1,400만 배럴 하루에 생산하는데 거기에 300만 원을 더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적어도 전문가들 측면에서는 빅 오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보다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유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의 반값 유가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 유가는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나요? 예, 일단은 여기에서 더군다나 또 이제 가자 지구를 예, 휴양지로 만들고 예, 세계 도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겠다는 예. 얘기까지 하면서 이 중동 전체를 예. 중동 전체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르면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이 생산량 조절을 좀 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감산을요. 예, 감산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뭐랄까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예.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플러스 만해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파리 그 협약에서 바로 첫날 탈퇴했잖아요. 취임식 첫날. 네. 그 얘기는 지금 소위 오일 피크라고 하는 전통 에너지의 수요 정점이
한 10년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수요 자체가 이 전통 그런 그 석유와 같은 석유와 가스의 전통적인 에너지, 화학적 연료에 대한 수요가 좀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렇게 놓고 보면 유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지만 네. 그 4년 안에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유가 안정화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석유 석탄 안 써야 되겠다라고 다 마음 먹고 우리가 지금 태양광 풍력 막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꼬를 튼 거네요. 야, 써도 돼. 네, 이렇게 썼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겠죠. 그러면 전기차 생산도 좀 줄하고 그렇죠. 기존에 쓰던 휘발유차 더 네. 오래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오히려 이제 수요가 많아서 예, 예, 저, 유가 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패턴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하나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가볼 텐데 캐나다, 멕시코 있잖아요. 캐나다산 에너지 또 멕시코 석유 25% 관세 유예는 했지만 이게 한 달 후에 만에 하나 잘 안 풀려서 관세가 여기에 또 매겨진다. 이것도 유가 상승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 희한하잖아요. 이게 예? 모든 캐나다에서 전면적인 관세 25% 했는데 에너지 분야만 10%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미국의 이 나름의 고충을 얘기하는 건데 소위 캘리포니아 쪽과 그 소위 캐나다와의 국경에 인접한 뉴욕이나 이런 쪽은 이 캐나다산 원유가 없으면 생각보다는 석유 공급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캐나다하고 지금 미국의 이 북부와 서부 쪽은 완전히 공급망이 통일화돼 일체돼 있어 한 몸입니다. 예. 뭐냐면 캐나다가 생산하면 생산한 거의 대부분을 그냥 미국에 다 수출합니다. 거의 한 고객이에요. 그걸 수입해서 미국이 뭘 하냐면 정제 공장에서 이걸 정제를 해갖고 휘발유, 무슨 그 등유, 경유 이런 거 만들어서 다시 또 캐나다에 수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캐나다 차는 미국산 정제 상품을 갖고 이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둘이 완전히 겹쳐져 있는데 이거를 끊게 되면 사실은 미국도 피해를 보지만 캐나다도 피해를 보는 양쪽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런 공급망이 말로는 뭐 무자르듯이 칼로 무자르듯이 쉬울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양쪽이 어려운 이걸 쉽게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캐나다도 이거 중간에 뭐 막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막기가 쉽지 않고 미국도 수입이 잘 안 되면 상당히 공급망에 어려움을 가져가기 때문에 양쪽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진전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반값 유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유가를 떨어뜨려 주겠지 이런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더 많네요, 가능성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맞습니다. 차원에서. 이 관세라는 것 자체가 한 비율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열애가 들어가서 잘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모래를 확 쏟아 넣는 예. 이런 거 같은 그래서 막 잘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전 세계 공급망이 촘촘하게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치 모래를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같이 갖고 옵니다. 캐나다가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그런 완벽한 혈맹으로서 사실은 오로지 한 몸이죠, 뭐. 예, 한 몸이죠. 예. 51번 제주라는 예. 비아냥까지 예. 들어가면서 사실은 생산을 해서 거의 전적으로 미국 고객 한 명을 위해서 생산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그 겨울, 가을부터는 서해안에다가 석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일부 수입을 시작을 했어요.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우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네. 캐나다가 중질유예요. 그러니까 소위 경질유와 경질보다. 중질유가 있는데 네. 뭐냐면 휘발유가 더 많이 나오면 경질유, 소위 디젤 그런 경유가 더 많이 나오면 중질유인데 네. 우리나라 그 정제 시설 자체가 이 중질유에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그러한 그 원유를
그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산을 갖고 오고 일부 다리 먼 데서 갖고 왔는데 이제는 캐나다도 우리가 수입원으로 하나 볼 수 있고 그것을 정제해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를 캐나다를 좋은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 얘기해 볼게요. 지금 금도 우리가 크게 보면 원자재, 물론 이제 원자재 아니게도 파악을 하겠지만은요. 원자재로 넣고 좀 보면 금값이 지금 정말 자고 일어나면 최고값이야. 금값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돌반지가 60만 원. 추이 좀 보고 상승 이유까지 좀 볼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추이가 지금 온스당 2,800달러가 넘으면서 역대 최고. 사상 최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돌반지로 금반지 못 해준 지가 꽤 됐는데 앞으로 영원히 꿈을 못 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비싸져가지고 차라리 돈 주는 게 낫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결국은 되돌아가 보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미국이 러시아가 해외에 원유 수출해 갖고 벌어들인 돈을 유럽에다가 맡겨놨는데 유럽은행에 그걸 못 쓰게 막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걸 또 미국 채권으로 바꿔서 거기다 갖다 놨을 거 미국 달러로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미국 달러 들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미국과 덜 친한 나라들일수록 대표로 중국이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안 사고 금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2년 반 동안 급격하게 지금 금값이 올라갔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지정학적 이유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달러의 약세와 또는 강세와 함께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미국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못 갚을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금값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거의 동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트럼프 때 더 나아질까요? 쉽지 않겠죠. 불확실성도 커지겠죠. 거의 두 번째 네. 미국이 부채를 아까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정책들을 싹 보면은 이 생각보다 부채를 낮추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금값 자체가 정말로 지금 2,800불대인데 정말로 올해 안에 3,000불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금도 금이고요. 지금 라니냐 또 이상 기후 때문에 요즘에 코코아 가격이 정말 또 금값이랍니다. 코코아도 뭐 제대로 먹지 못할 거고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최근 1년 새 2배 이상 급등을 했고 지금 농산품, 먹거리, 그러니까 에너지, 먹거리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한국은행은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대응 쪽 차원에서 좀 보도록 할까요, 마무리?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모든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관세가 올라가면 인상되면 모든 것이 되게 뻑뻑해지고 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사다가 먹고 사는 거는 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서 확충할 필요가 첫 번째 있을 정부는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당국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외생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대응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면서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중거 여기에 플러스 예. 성장도 어느 정도 담보해야 되는 세 가지 목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정부 원자재 특히 먹거리 쪽이요. 예, 농산물, 축산물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좀 만발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